레드가든 마법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독특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반 학생 중에 마법 능력이 전혀 없는 학생이 있다니 놀랍군요. 바로 주인공 윌입니다. 에드워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불을 지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수업 시간에 윌은 글을 쓰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마법 고양이 키키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님은 그에게 나와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시범 보이라고 지시하지만 윌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서 듣지 못합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에드워드 교수님은 짜증을 내며 윌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러자 윌은 일어서서 돌 앞으로 걸어가고 에드워드 교수님은 그에게 불을 붙이라고 합니다. 윌은 지팡이를 들고 불을 지피는 주문을 외워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인 콜레트를 제외한 전교생이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콜레트는 일어나는 일에 속상해하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님은 윌에게 실망하여 그가 잘하는 것은 필기밖에 없다며 레드가든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카데미, 윌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다. 셰이엔이라는 거만하고 괴롭히는 학생이 윌을 더욱 굴욕적으로 만들려고 마법으로 돌에 불을 붙인다. 하지만 에드워드 교수는 셰이엔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며 불을 끄고 모두에게 화를 낸다. 그는 이 아카데미는 진짜 마법사들을 위한 곳이며 마법은 힘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법 능력이 없는 자는 실패자다. 그리고는 윌에게 지능과 공부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아카데미를 떠나야 한다고. 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수업 후 그는 교실을 나선다. 하지만 셰이엔과 그의 친구들 나롤과 조던이 그를 따라잡아 조롱한다. 그들은 그가 전날 괴물 사냥을 갔을 때 얼마나 형편없어 보였는지 이야기하며 그를 비웃는다. 아카데미에 남기 위해 몇몇 점수를 얻으려고 했던 날 말이다. 바로 그때 콜레트가 복도 끝에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셰이엔을 꾸짖는다. 윌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면서 셰이엔은 왜 항상 윌을 감싸는지 묻고 콜레트는 윌이 그보다 훨씬 낫고 친절하다고 말한다. 셰이엔은 윌을 비웃으며 윌의 친절함으로는 오래 아카데미에 남아있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아카데미에 오래 남아있지 못할 거라고. 떠나기 전에 그는 윌에게 네가 절대 마기아 반더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에드워드 교수의 말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아카데미를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셰이엔이 간 후에 콜레트는 윌에게 에드워드 교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 앞에서 그를 조롱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윌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익숙하다고 한다. 자신에게 마법 능력이 없다는 것과 에드워드 교수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에드워드 교수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는 콜레트에게 학교에서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콜레트는 친절한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매우 수줍어하며 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러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 후 윌은 일어서서 땅에서 하늘까지 뻗어있는 빛의 기둥을 바라봅니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빛의 탑을요. 그는 그 빛을 보며 매우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는 콜레트에게 마기아 반더 마법사들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래전 다른 세계의 악한 병사들이 지구에서 싸우다가 하늘을 파괴하려 했는데 5명의 마법사들이 나중에 마기아 반더라고 불리게 된 그들이 마기아 반더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늘을 봉인했고 이 봉인이 윌리 바라보는 빛의 탑을 만들어냈습니다. 마기아 반더라는 칭호는 마법에 엄청나게 능숙하고 독특한 능력을 많이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순간 윌은 어렸을 적 친구 아이비와 함께 앉아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우주에 있는 태양과 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비는 서로를 중심으로 도는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둘 다 읽은 내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비는 언젠가 함께 가서 보자고 그에게 약속했어요. 아이비는 재능이 뛰어나 마법 실력을 갈고 닦아 어린 시절에 마기아 반더가 되었죠. 하지만 윌은 마법 능력이 부족해서 평균 이하였기에 그녀에게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기아 반더가 되어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후에 윌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워크너 교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이 쌓은 괴물의 시체를 보여주죠. 워크너 교수는 그를 꾸짖으며 매우 화를 내며 어떻게 감히 알데마즈 등대
특히 7층에서 혼자 몬스터랑 싸웠다고. 혼자서 말이야. 죽을 수도 있었잖아. 윌이 사과하며 점수에 대해 묻습니다. 워크너 교수는 2점을 주겠다고 하고 윌은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워크너 교수가 윌에게 아직 마기아 반더가 되고 싶냐고 묻습니다. 윌은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워크너 교수는 마기아 반더가 되려면 먼저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가를 받으려면 실습 점수를 포함하여 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글쓰기와 마법인데 마법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윌은 실전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점수를 가장 많이 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워크너 교수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실전 훈련으로 얻는 점수만으로는 마기아 반더가 될 수 없다고. 실전 훈련 점수만으로는요. 그 순간 워크너 교수는 윌리 속상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는 바꾼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최소한 4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주는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해서 점수를 만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퇴학당해. 윌은 끝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더욱 속상해진다. 이번 주 그는 빠르게 노트를 넘기며 벌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고 있다. 포인트. 워크너 교수는 알디무스 6층에 4점짜리 몬스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마 아직 아무도 사냥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윌은 매우 기뻐하며 워크너 교수를 껴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문 앞에서 듣고 있던 체이엔이 있었습니다. 체이엔은 윌보다 먼저 몬스터를 사냥해서 윌리 4점을 잃고 학원에서 퇴학당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날 밤 체이엔은 친구들을 데리고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6층으로 향합니다. 윌을 없애기 위해 괴물을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실패를 원치 않으니까요. 아카데미에서 실패는 용납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친구들은 그에게 3명이서만 가서 고레벨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안전한지 묻습니다. 싸우는 게 안전하냐고. 체이엔은 거만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들의 걱정을 무시해버립니다. 한편 윌도 6층에 도착하지만 체이엔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체이엔과는 다른 곳에. 그는 키키에게 전에 이 괴물과 싸워서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한다. 그 약점들을 갑자기 빨간 윤을 가진 거대한 괴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에서 셰이엔과 그의 친구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윌은 그들의 비명을 듣고 다른 누군가가 바닥에 쓰러져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달려가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셰이엔이 바닥에 쓰러져 괴물과 싸우려고 애쓰지만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앞의 괴물은 예상과 달랐다. 완전히 다른 괴물이었고 훨씬 강력했으며 10점짜리였다. 윌은 셰이엔의 마법이 괴물에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괴물이 거기에 있을 리 없는 2층에 어떻게 온 건지 위아해했다. 윌은 어떻게 할지 셰이엔을 도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셰이엔이 자신에게 해왔던 모든 짓들과 그 때문에 겪었던 모든 괴롭힘을 떠올렸다. 그는 셰이엔을 내버려두고 모든 걸 끝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괴물에게 돌진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신 그는 칼을 잡고 싸웁니다. 윌리 엄청나게 강하고 독특한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교수는 워크너 교수에게 가서 그에게 샤이엔과 그의 친구들이 혼자 알디마즈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워크너 교수는 충격을 받고 즉시 마법 수정구를 사용합니다. 키키 머리 위의 수정구를 통해 그들은 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샤이엔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마법사를 보는데 익숙하지만 지금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전사를 보고 있습니다. 워크너 교수는 그에게 윌은 그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사는 윌이 가진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윌의 검 한 방은 마치 번개처럼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윌은 괴물을 물리치고 에드워드 교수와 샤이엔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교수는 매우 화가 나서 워크너에게 어떻게 검이 마법을 압도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윌은 다음날 괴물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 워크너 교수 앞에 놓고 1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전으로 돌아가 젊은 윌리 학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그에게 마법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마도 아이비 덕분에 입학했고 이제 아이비가 마기아 밴더가 되었으니 그를 퇴학시킬 거라고요. 윌은 매우 괴로워하고
우리는 그때 워크너 교수가 그를 데리고 학원 원장에게 윌을 퇴학시킬지 아니면 남겨둘지 물으러 가는 것을 봅니다. 켈던 원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검을 건네주며 주문을 걸고 그에게 여러 개의 방패를 걸어줍니다. 윌은 재빨리 검을 잡고 놀라운 속도로 주변의 모든 방패를 파괴합니다. 워크너 교수조차도 충격으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감독이 웃으며 워크너 교수에게 윌을 학원에 남겨두겠다고 말합니다. 학원에 워크너 교수는 윌에게 마법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놀랍니다. 켈던 감독은 마법 지팡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검을 찾은 것이 매우 흥미롭다며 윌을 꼭 데려다 두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마법 지팡이를 대신할 만한 검이라니 윌은 꼭 남아있어야 합니다. 윌은 학원에 남아 열심히 노력하면 아이비에 도달하고 마기아 반더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기아 반더가 될 수 있는지 감독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윌은 기뻐하며 떠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윌리 워크너 교수의 사무실을 나선 후 둘 다 다음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로 향합니다. 워크너 교수는 교실 앞에 서서 마기아 밴더가 되려면 빛의 탑에 도달하여 고등기관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유형의 마법을 발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720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마법을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점수를 얻어 마기아 밴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더 많은 점수를 얻도록 돕기 위해 학원 수업 후 추가 수업을 제공합니다. 점수. 수업이 끝난 후 윌은 속상해하며 콜레트에게 워크너 교수님께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거의 다 모았고 더 이상 어떻게 점수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추가 점수를 얻도록 도와주는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사람은 워크너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추가 점수를 얻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때 셰이엔의 친구들이 학교에 모여 셰이엔을 가운데 앉힙니다. 그들은 어제 괴물과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충격으로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죽은 괴물과 셰이엔만 보였기 때문에 셰이엔이 괴물을 물리쳤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완전히 감탄하며 학교 전체에 소문을 냅니다. 한편 셰이엔은 침묵하며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윌리 괴물을 사냥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윌리 괴물을 사냥했다는 사실에 윌과 콜레트가 지나가자마자 셰이엔은 윌의 옷을 잡아당기며 격분하여 어떻게 그랬는지 따집니다. 콜레트는 평소처럼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셰이엔이 윌에게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윌에게 셰이엔은 화가 나서 뛰쳐나갑니다. 콜레트는 윌에게 최근에 그와 셰이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윌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편 에드워드 교수는 칼던 원장에게 분노에 찬 표정으로 찾아가 윌을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던 원장은 그 이유를 묻고 윌리 졸업반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학원에서 졸업을 앞두고 왜 지금 그를 퇴학시키려는 건가요? 에드워드 교수는 윌처럼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법을 초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말이죠. 칼던 원장은 학원 학생들의 기록을 꺼내 보이며 윌리 마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는 졸업 후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심지어 과학자일 뿐 반드시 마기아 밴더는 아닙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답답한 마음에 윌리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기아 밴더가 되겠다고 고집한다고 주장합니다. 켈던 원장은 그게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가 윌을 원하는 대로 시험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윌리 통과하면 학원에 남을 수 있고 실패하면 즉시 퇴학입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기꺼이 동의하고 켈던 원장은 자신이 시험 유형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윌은 콜레트와 함께 소지품을 정리하러 갑니다. 콜레트는 마법 주문으로만 열리는 문을 윌리 열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윌의 소지품 중에 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그 후 강의실로 가고 윌은 다시 복습을 시작합니다. 콜레트는 그가 이미 이걸 공부했다고 말하지만 윌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점수를 하나라도 잃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정말로 좋아하는 수업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난쟁이 전투가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래전 난쟁이들이 폭력과 힘든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단결하며 싸워 억압을 종식시키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합니다. 마법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윌리 공부를 마치자 콜레트는 윌의 머리가 과로로 하얗게 생 것을 알아챕니다. 탈진해서요. 콜레트는 윌을 격려하려고 농담을 건네는데 갑자기 에드워드 교수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와 윌에게 즉시 마법방으로 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방에 도착하고 에드워드 교수는 윌에게 자신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특별 수업을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윌은 에드워드 교수가 왜 자신에게 1대1 수업을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매우 놀랍니다. 1대1 과외를 해주는 이유를 몰라서요. 에드워드 교수는 그의 과제는 자신에게 단 한 방만 날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면 5점을 얻습니다. 실패하면 학원에서 제명됩니다. 윌은 제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합니다. 한편 힐튼 원장은 워크너 교수에게 에드워드 교수에게 부탁해서 윌을 직접 시험해보게 했고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윌을 걱정하는 워크너 교수에게 윌을 지지하는 것처럼 에드워드 교수의 우려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윌을 직접 시험해보라고 부탁했고 윌이 미래의 마기아 반더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워크너 교수는 이것은 매우 어렵고 잔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교수는 마기아 부한다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탑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거의 성공해서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곧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편 윌과 에드워드 교수는 시험을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윌에게 그리고 윌 주변에 마법을 겁니다. 윌은 마법의 효과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에드워드 교수는 엄청난 힘으로 마법을 걸고 있고 윌은 빈틈없는 자신의 방어를 뚫을 수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윌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부상을 입고 심하게 출혈합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윌에게 자신이 두 가지 종류의 마법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를 공격하는 거야. 윌에게 쓸 마법 1만 개 정도를 모으고 있어. 그 순간 윌은 에드워드 교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고 그의 방어를 뚫거나 심지어 그를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걸 알아. 시험을 빨리 끝내기 위해 자기 검이 있었으면 하고 봐라. 그때 그의 고양이 키키가 방에서 재빨리 뛰쳐나가 윌리 놓고 온 곳으로 향해 그의 검과 소지품이 있는 곳으로 콜레트도 거기에 있었고 책과 소지품을 내려놓으며 혼자 에드워드 교수와 수업을 듣고 있는 윌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어. 에드워드 교수가 지금 윌을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있을까봐 두려워했어. 하지만 키키가 피를 흘리며 들어와 윌의 캐비닛을 가리킵니다. 콜레트는 키키가 다친 것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챕니다. 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녀는 재빨리 캐비닛을 열고 검을 잡아 방으로 향합니다. 한편 에드워드 교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윌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윌에게 마기아 반더가 되는 꿈을 꾸려면 그들 중 한 명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명을 이겨야 합니다. 그는 윌의 머리에 발을 올려놓고 드워프 전투 당시에 약 10,000명의 전사가 있었지만 오직 한 명의 마법사만이 그의 마법 지팡이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10,000명의 전사를 모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검이 마법 지팡이를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는 윌에게 야망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윌은 그의 발을 머리에서 치우고 일어서며 절대 마기아 벤더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에드워드 교수는 조금의 절망도 없이 그를 그토록 강하게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다. 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약속을 지키고 아이비와 함께 해질 역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윌의 이유를 사소하게 여긴 에드워드 교수는 매우 화가 난다. 그때 콜레트가 와서 윌에게 검을 던져준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윌이 칼을 잡는 순간 그는 에드워드 교수가 건 첫 번째 마법을 막아냅니다. 에드워드 교수에 의해 칼이 마법을 반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교수는 놀라고 그 때문에 마력을 증폭시킵니다. 윌은 실패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할까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이제 진짜 시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느끼며 자신과의 시험이라고 느낍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에드워드 교수에게 달려들어 쏟아지는 수많은 마법을 모두 막아냅니다. 그는 에드워드 교수 위로 뛰어올라 방어막을 깨고 마침내 얼굴에 작은 상처를 냅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렇게 윌은 시험에 통과하고 에드워드 교수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교수는 그의 승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윌에게 5점을 주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 순간 윌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힐던 원장과 와트너 교수는 에드워드 교수를 물리치고 모든 과정에서 영리하게 행동한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를 이기고 모든 단계에서 영리하게 행동한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윌은 5년 전 아이비가 빛의 탑으로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아카데미를 떠나 빛의 탑으로 가는 아이비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싸울 때 쓰는 안경을 건네주며 그가 용감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났고 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기아 반더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함께 탑에서 노을을 보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이비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말했고 그리고 떠났다. 윌은 그 자리에 앉아 울었고 워트너 교수는 곁에서 그를 깊이 안타까워했다. 윌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며 아이비를 따라잡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에게 말했다. 시험 며칠 후 윌은 학교를 위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동네에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넨이라는 난쟁이를 만나는데 도넨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일 끝나고 식당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윌은 그러겠다고 하고 신문 배달을 서둘러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발이 걸려 신문을 모두 떨어뜨리지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주워 담습니다. 한 신문이 그의 친구 아이비의 사진이 실린 페이지를 펼쳐 보입니다. 사진 아래에는 그녀가 새로운 마법을 발명하는 데 성공했고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최초의 사람이 되어 12가지가 넘는 새로운 마법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절로 마법을 부리는 거야. 윌은 그녀의 업적에 대해 많은 것을 읽고 그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자신도 열심히 일하면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적힌 어떤 내용이 그를 매우 흥분하게 하고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친구 러스티를 만나러 방으로 서둘러 달려가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러스티에게 마법 도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러스티는 놀라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묻습니다. 윌은 아이비가 신문에 요청을 게시했고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건들이 많아서 빨리 준비해야 해요. 러스티는 수업에 못 가고 늦을 거라고 말하지만 윌은 지금은 아이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러스티는 부탁이 어려운지 묻습니다. 윌은 눈괴물에게서 얼음핵을 모아달라고 아이비가 부탁했다고 말하고 아이비에게는 많은 마법 촉매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비는 필요한 물건을 모아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거래요. 윌은 그래서 마법 도구가 필요하다고 러스티에게 말해요. 괴물이 4층에 있대요. 러스티는 윌의 열정에 웃지만 가지고 있는 도구를 모두 줍니다. 조심하라고 충고했어요. 떠나기 전에 윌에게 음식도 주고요. 윌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법 여왕의 말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은 알데마즈로부터 만들어지고 모든 마법사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미지의 것을 알려진 것으로 바꾸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그 후 윌은 4층의 알데마즈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아이비의 부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셰이엔과 그의 친구들도 거기에 있었고 그가 모든 눈보라를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단 하나의 주문으로 주변 괴물들을 제압했다. 윌은 셰이엔이 마치 괴물들을 전멸시키려는 듯 분노에 찬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괴물들을. 윌은 상황이 이대로라면 사냥할 괴물이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냥할 괴물이 하나도 없을 거야. 혼자 있기 위해 무리에서 떨어져 지하 깊숙이 들어가기로 한다. 가는 길에 3마리의 괴물과 괴물들에게 겁에 질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그는 재빨리 괴물들을 공격하여 한 번의 일격에 3마리 모두를 쓰러뜨리고 소녀를 구한다. 소녀는 윌리 마법봉이 아닌 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란다. 윌리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이리스이고 아카데미 4학년이라고 말한다. 한편 아카데미에서 코렛과 그녀의 동급생 로즈가 교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와트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새로운 마술의 혁신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만약 누군가가 새로운 종류의 마법을 발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록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겨지는 것은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로즈, 코렛의 반 친구가 아이비에 대해 묻는다. 아이비가 12가 발명했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 혼자서 다양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워트너 교수님은 아이비가 발명한 얼음 마법이 현재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며 아이비와 그녀의 얼음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이비가 놀랍고 독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콜레트는 로즈에게 윌리 밤낮으로 이야기하는 소녀가 아이비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말이죠. 로즈는 콜레트가 질투하는 것을 눈치채고 아이비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를 빼앗길까 봐 질투하는 거라고 놀립니다. 그러자 콜레트는 화가 나서 수업 시간에 로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워트너 교수님께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꾸중하십니다. 콜레트는 사과하며 로즈에게 지금 모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윌도 포함해서
모두 알디마즈에서 마법 촉매를 찾고 있어요. 아이비를 위해서요. 한편 윌은 아직도 아이리스와 함께 알디마즈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윌은 자신에게 마법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아이리스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해요. 아이리스는 그의 말에 매우 놀라며 방금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해요. 그녀는 자신은 그를 존중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말해요. 윌은 그녀의 말이 정말 좋지만 칭찬을 받아서 부끄러워해요. 그는 아이비의 부탁 때문에 여기에 온 거냐고 묻고 아이리스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마기아 벤더를 돕고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윌은 속으로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마기아 벤더의 에너지와 마법이 하늘 전체를 뒤덮는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하늘을 본 적이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이 장벽이 파괴되면 다시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과 사람들은 마기아 벤더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를. 그때 아이리스가 그를 가로막고 이전에 아이비를 만났었다고 말합니다. 윌리 어떻게 만났냐고 묻자 아이리스는 알디마즈에서 혼자 있다가 많은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해 죽을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순간 아이비가 딱 맞춰 나타나 모든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얼려서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리스는 아이비를 존경하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는 눈 몬스터는 찾지 못하고 일반 몬스터만 보았습니다. 윌은 아이리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을 보며 눈 몬스터는 흔적을 남기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평소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몬스터가 앞에 있다는 뜻이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가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지만 아이리스는 괴물이 무서워 그를 멈춥니다. 윌은 알디마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법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마법이 아니고 그는 러스트가 준 마법 도구들을 꺼내 괴물을 만날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합니다. 괴물을 만날 경우에 갑자기 그들 위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는데 윌리 예상했던 대로 엄청납니다. 그는 아이리스를 괴물로부터 멀리 끌어당겨 안전하게 지킵니다. 아이리스는 그에게 이 괴물을 렉스라고 부르며 매우 강력한 눈의 괴물이라고 말한다. 약 6포인트 정도이고 여기 있어야 할 어떤 눈 괴물보다도 강해요. 윌은 그녀에게 자기가 괴물을 처리하는 동안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이리스는 그에게 이런 종류의 몬스터에게는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고 만지는 순간 얼어붙기 때문에 마법으로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윌은 걱정 말라고 더 위험한 몬스터들도 다뤄봤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이전에 더 위험한 몬스터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다고. 그는 준비를 마쳤고 얼어붙지 않도록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그는 러스티의 도구들을 꺼내 몬스터에게 다가간다. 그는 밧줄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감싼 다음 뒤로 물러서서 밧줄에 불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몬스터가 폭발하고 윌은 기뻐하며 속으로 러스티가 만들어준 멋진 도구들에 대해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윌의 능력을 본 아이리스의 태도가 바뀐다. 알고 보니 아이리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친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윌을 신고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 뒤에는 처음 보이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한편 윌은 몬스터의 핵을 가져와 아이리스에게 늦었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늦었으니 가야 해. 아이리스는 빛의 탑을 향해 걸어가면서 속으로 윌에 대해 생각한다. 마법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의 능력은 그것을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만회한다. 그녀는 탑이 문에 도착하여 들어가 4명이 마기아, 반드레, 카리아드, 엘레오노르, 제오, 그리고 아이비 앞에 선다. 그들은 회의를 하고 하늘에 만든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가 들어와 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아이리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모두 자리를 떠납니다. 아이비만 매우 기뻐합니다. 아이리스는 아이비에게 자신이 말했던 윌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비는 미소 지으며 윌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인정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아카데미로 돌아와 수업을 듣습니다. 윌은 마기아 반드레에 들어가려면 12,000점 중 7,200점을 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현재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만든 몬스터들과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이 몬스터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먼저 셰이엔과 콜레트가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나섭니다. 둘 다 매우 숙련되어 성공합니다. 셰이엔의 점수는 만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콜레트의 점수는 7,300점입니다. 윌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검이나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몬스터를 물리치려고 하지만 자신을 비웃는 하구들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서 실패합니다. 몬스터가 그를 쓰러뜨리고 그는 훈련에 실패합니다. 그때 빈혈과 라하나라는 다른 두 학생이 나서는데 둘 다 점수가 매우 높아 눈에 띄게 강합니다. 그 후 줄리어스라는 또 다른 학생이 나서서 얼음 마법으로 괴물들을 물리칩니다. 마법으로요. 그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치고 나서 줄리어스는 빈혈과 라하나에게 가서 자신들이 실력이 비슷해서 함께 경쟁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합산 점수만이 1만 점을 넘었고 그들 중 한 명은 높은 기관에 진학하여 마기아 반드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은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점수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 점수로는 졸업은커녕 고등 마법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역시 불량배인 줄리어스는 윌을 싫어해서 길에서 비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한 번의 주문으로 몬스터들을 물리치는 줄리어스의 능력에 감탄한 친구들은 그가 마법축제에 뽑힐 거라고 말해요. 나중에 윌은 콜렛과 함께 식사를 해요. 콜렛은 그에게 마법축제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마기아 반드레에 들어가는데 높은 점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또한 7200점 미만이었지만 축제에 참가해서 우승하고 고등 마법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에 대해 들었다고 말해요. 기관이죠. 윌은 그녀의 요점을 이해하지만 모두가 있는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는 자신의 기회를 느낀다. 날씬해. 마법축제는 아카데미에서 2년마다 열리는 축제이며 마법사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활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중에게 콜레트는 그에게 그 축제가 누가 광명의 탑에 합류할지 실제로 결정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명의 탑에 도달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번개 그룹과 같은 다양한 그룹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트레시우스가 이끄는 F그룹, 알리프가 이끄는 불꽃 그룹, 안신도가 이끄는, 그리고 피니어스가 이끄는 얼음 주먹 그룹. 그녀는 윌에게 이 그룹들 중 하나가 그를 선택하면 탑 입학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걱정 없이 말이다. 윌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하며 선택받거나 심지어 학원을 졸업하고 고등기관에 들어가려면 매우 숙련된 마법사가 되어야 할 거라고 한다. 콜레트는 축제에 참석한 F 관찰자들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축제에 있다. 그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내어 즉시 고등기관으로 보내는 사람들이다. 고등기관으로 마침 아이리스가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그런 관찰자 중 한 명이었지만 학생으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윌은 콜렛에게 학원 전설에서 그런 관찰자들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재능 없는 사람은 축제에 참가해서는 안 되며 주목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뒤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콜렛은 그가 오래 참가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윌은 지난 50회 마법축제에 참가했던 때를 상기시켜줍니다.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물건을 던지고 사기꾼이라고 불렀던 때를 거기엔 어울리지 않았어. 그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축제가 되었고 그는 심리적 충격을 받았어. 그로 인해 윌과 콜레트는 다른 학생들이 축제 연습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콜레트는 많은 마법사들과 스카우트들이 도시 전역에서 아카데미 축제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이 납니다. 그들은 아카데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지품을 챙기러 갑니다. 콜레트는 윌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 축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앞에서. 하지만 윌은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마지막처럼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콜레트는 그들 뒤에서 이상한 마법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보고 숨겨진 장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장벽이 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키키를 안고 그에게 장벽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키키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마법을 풀고 장벽을 파괴합니다. 그 뒤에서 그들은 숨겨진 계단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자 축제에서 누가 이길지 비밀리에 내기를 하는 학생들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이 내기는 학원 규칙에 위반되며 그들은 자신들이 보게 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셰이엔도 거기에 있어요. 셰이엔은 평소처럼 윌을 괴롭히려고 하고 그를 자극하려고 해요. 콜레트가 그를 막으며 셰이엔에게 윌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윌은 다른 사람들과 내기를 하지 않는 셰이엔에게 거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물어요. 셰이엔의 친구는 비그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고 대답해요. 그들의 점수가 매우 높아서 자신은 아직
그들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상위 3명 안에 들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눈에 띄고 싶어 했어요. 샤이에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다음 그는 콜레트에게 자신과 상위 3명과 위 차이점은 그들이 그냥 시험 점수는 더 높았지만 힘으로 치면 그들보다 나을지도 몰라. 그 후 모두 수업으로 돌아간다. 수업 후 콜레트는 윌에게 알디무스에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한다. 윌은 진아의 식당에서 일해야 하고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늦지 않으려면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식당에 도착하여 일을 돕는다. 거기서 그는 윌에게 매우 감명받은 도난 교수를 만난다. 낮에는 일하고 학교에 간 다음 밤에는 진아의 식당에서 다시 일하기 때문이다. 밤에는 진아 식당에서 일한다. 윌은 도난에게 장학금을 받을 만큼 실력이 좋지 않으니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학비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장학금을 받을 만큼 실력이 좋지 않다고 말이다. 도난은 그에게 마법 축제에 참가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윌은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진아는 그가 너무 수다를 떨고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꾸중한다.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는 식당에 난쟁이들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된다며 동료를 부른다. 감당이 안 된다고. 난쟁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러스티는 윌에게 식당 일이 너무 힘들고 급여도 매우 적다고 말한다. 일이 너무 힘들고 급여도 매우 적다고. 윌리 워트너 교수님께 일자리를 부탁했더라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을 거라고요. 윌은 자신 때문에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워트너 교수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마법 지팡이가 아닌 손으로 일하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쟁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어요. 도시에서 그들만이 손재주가 좋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율리우스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그에게 여기가 열려있는 유일한 식당이라고 말했어요. 율리우스는 윌리 거기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조롱했어요. 도난이 개입하려 하지만 줄리어스는 그를 난쟁이 중 하나라고 부르며 모욕합니다. 난쟁이라고요. 그 후 우리는 지난 전쟁 이후 난쟁이 도시가 파괴되었고 그들이 그 도시에 살면서 마법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마법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그들을 멸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줄리어스는 식당에 앉아 주변의 모든 것을 조롱하며 음식까지도 비웃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난쟁이들에게 자신의 도시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결코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이 윌을 격분시키고 그는 처음으로 맞서 싸웁니다. 그는 율리우스에게 다가가서 난쟁이들이 일한 만큼 자신의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한다. 음식을 만들기 어렵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는 줄리어스에게 그런 것들을 비웃지 말라고 말한다. 줄리어스는 윌리 드워프들을 감싸는 건 그 둘 다 마법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수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마법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윌의 옷에 음식을 집어던지며 비웃는다. 격분한 윌은 줄리어스의 친구들을 붙잡아온 힘을 다해 바닥에 내던진다. 온 힘을 다해서 말이다. 모욕감과 도전의식을 느낀 줄리어스는 주변 전체를 얼려 윌을 얼음으로 묶어 공격한다. 얼음으로 묶어서 말이다. 그러고는 윌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그의 심장에 겨누며 얼리려 한다. 하지만 윌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도 보이지 않자 줄리어스는 답답해한다. 그는 윌을 바로 여기서 얼리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다며 마법 축제에 참가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대결할 것을 명령한다. 윌은 승낙하고 자신을 묶고 있던 얼음을 부순다. 그는 자신있게 줄리어스를 바라보며 만약 자신이 이기면 줄리어스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드워프들과 도난에게. 하지만 줄리어스가 이기면 그를 처치하고 아카데미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다음 날 마법 축제가 시작되고 모두가 모입니다. 윌도 포함해서. 다음 날은 마법 축제이고 윌을 포함한 모두가 모입니다. 그는 콜레트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하고 감독은 관객들 사이에 앉아 축제 시작을 알립니다. 첫 번째 경기인 스카이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리안나는 용을 타고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 우승합니다. 그녀는 축제의 최고 경쟁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한편 아이리스는 감독 옆에 서서 축제와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후 그녀는 윌을 응원하러 간다며 허락을 구합니다. 윌을 응원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채연이 보입니다. 크라운 어설트 대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그를 친구들이 응원합니다. 콜레트가 자신을 팀에 뽑아 대회에서 이기자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는 행복합니다. 대회에서
그가 행복한 이유는 콜레트가 윌리 아닌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콜레트에게 다가가자 팀에 윌리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콜레트에게 왜 윌리 함께 있는지 묻고 콜레트는 크라운 어설트 대회에 참가하려면 팀의 총 점수가 21,000점이어야 하고 윌의 점수가 약 10,000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윌에게 참가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10,000점 정도니까요. 윌이 총 5,000점으로 점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윌은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체이엔에게 준비를 합니다. 체이엔은 짜증이 나서 윌이 애초에 축제에 왜 참가했고 왜 자신을 도와야 하는지 묻습니다. 바로 그때 줄리어스가 들어와 도전적인 눈빛으로 윌을 봅니다. 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체이엔은 더욱 화가 납니다. 그러자 콜레트는 체이엔에게 윌과 줄리어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줄리어스가 윌에게 서로 경쟁하기 위해 크라운 어설트에 참가하라고 했고 그래서 팀을 만들고 체이엔을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해설자인 메이네스가 대회를 지켜보고 심사할 교수들을 소개합니다. 그는 에드워드 교수부터 언급하며 그를 학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교수, 불공평하고 악하고 무서운 학생들의 노력과 점수를 망치는 교수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는 메이네스를 포함한 모두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고 메이네스는 즉시 더 중립적인 어조로 바꾸어 요정 마녀들에게 크라운 어설트 게임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요정 마녀들은 주변에 마법을 걸어 크라운 어설트 게임을 준비합니다. 폭행. 한편 메이네스는 관중들에게 경기 규칙을 설명합니다. 각 팀이 통과해야 하는 구역이 4곳 있습니다. 늪, 화산, 험준한 지형, 그리고 돌밭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엘프들이 마법을 걸어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팀들은 이 지역들을 통과하여 중앙에 있는 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관중석. 전장에서 왕관을 가져오는 팀이 승리합니다. 팀들은 가장 짧은 경로를 이용하고 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팀들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 대회는 축제 전체에서 가장 치열한 경기이고 모든 관중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인즈도 흥분해서 자신이 비냐르 팀에 승리를 걸었다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팀들이 자리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워커가 그들을 정리합니다. 윌리 참가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상황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윌은 이번에는 정말로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고 특히 축제에서 이기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멍청이에게 이전에 그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메이네스가 대회 시작을 알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거대한 골렘 몬스터몰이다. 팀들은 그것들을 지나쳐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윌리 몬스터들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콜레트는 그의 손에 마법을 걸어 공격력을 강화시킨다. 첫 번째 몬스터를 한 번 공격하자 주변의 다른 모든 몬스터들이 그 힘에 쓰러진다. 윌리 보여준 힘에 모두들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다. 그들의 음료를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셰이에는 불쾌한 표정으로 옆에 서서 윌리 자신을 구해준 순간을 떠올린다. 그 순간은 그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당시 윌은 자신보다 강했고 그 이후로 셰이에는 자신이 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금 윌은 자신의 힘으로 정반대를 증명하고 있다. 모두 윌에게 주목하며 셰이에는 완전히 무시한다. 윌은 함정으로 가득한 지형을 계속해서 나아가며 위에서 떨어지는 장애물들을 피한다. 위에서 콜레트는 그가 날아오는 공격들을 막아낼 때 그를 경고한다. 콜레트의 마법의 지원을 받아 그는 자신의 주위에 여러 개의 검을 만들고 주변의 몬스터들에게 던져 모두 물리친다. 험난한 지형을 이동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윌의 힘의 놀라움을 감추려 한다. 그것을 콜레트의 마법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한편 에드워드는 윌의 기술이 대부분의 시간을 알디마즈에서 보내면서 이 모든 함정과 몬스터들과의 경험을 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윌의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에 다른 팀들은 좌절하고 줄리어스를 포함하여 윌을 긴장하며 바라보지만 그는 승리에 관심이 없다. 딴 생각을 하고 있네. 그는 곧 윌을 처리할 거라고 팀원들을 안심시킨다. 마지막 단계에 이른 윌은 마법 함정에 걸려 마법이 발동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잠시 멈춰서서 함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한다. 그는 각 함정을 돌아다니며 서로에게 발동되도록 유도하여 무력화시킨다. 결과적으로 함정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영리한 전략은 성공하고 함정들은 스스로 파괴된다. 맥스는 좌절하며 에드워드를 놀리며 함정이 그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마법의 땅을 통과한 후 그들은 나무 지역에 도착한다. 윌은 속으로 모든 팀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전장이 가까워졌어. 선두이니만큼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팀의 공격에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해. 하지만 바로 그때 줄리어스가 나타나 윌에게 마법을 걸어 옷을 찢어버렸어. 모두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해하며 선두였던 그들이 어떻게 줄리어스에게 따라잡혔는지 위아해했어. 선두였는데 말이야. 윌은 콜레트에게 계획을 바꿔 지금 당장 줄리어스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 순간 셰이엔이 그들 뒤에 나타나 불마법을 걸었어. 줄리어스를 노린 게 아니라 윌을 제거하기 위해 그에게 향했지. 콜레트가 간발의 차로 개입하여 윌을 보호하는 장벽을 만들었어. 불길 속에서 싸움은 줄리어스와 윌 사이에서 세 사람. 줄리어스, 셰이엔, 그리고 윌의 3자 대결로 바뀝니다. 셰이엔은 줄리어스에게 비켜서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 자신과 윌 사이의 싸움이지 줄리어스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콜레트가 그들을 말리려 하지만 줄리어스는 그녀를 눈치채고 세 사람을 얼음 장벽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킵니다. 윌은 셰이엔을 진정시키려 하며 그들 사이의 싸움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셰이엔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윌에게 칼을 뽑아 싸움을 시작하고 자신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윌, 그 무능한 녀석보다 강하다는 거야. 이 순간 우리는 셰이엔이 윌을 증오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카데미에 다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가 윌을 괴롭혔습니다. 끔찍하게 괴롭혔죠. 그때 셰이엔은 윌이 너무 불쌍했고 그가 받는 괴롭힘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자기 그룹에 들어오라고 제안하며 괴롭힘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윌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고 말도 걸지 않았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윌은 화가 났었고 그래서 셰이엔은 그냥 그를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셰이엔이 윌을 따라가 말을 걸자 윌은 그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고 그를 보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했던 셰이엔은 그 순간 윌에게 격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윌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주 서 있고 셰이엔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증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숲은 셰이엔이 윌에게 강력한 마법을 쉴 새 없이 걸면서 불타는 화산으로 변합니다. 윌은 모든 공격을 막으려고 애쓰지만 따라가기 힘들어하며 셰이엔을 더욱 좌절시킨다. 윌에게 방어를 멈추고 공격하라고 말하지만 윌은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같은 팀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진정한 경쟁자는 이제 줄리어스뿐이라고 생각하고 셰이엔을 공격할지 아니면 계속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때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에드워드 교수에게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에드워드 교수는 윌리 팀 내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와 셰이엔 사이에 예상치 못한 불분명한 갈등이 그들에게 패배를 안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갈등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지 표현하며 분명히 짜증이 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스카덴프류드 남의 불행을 즐기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윌은 그의 옆에 서서 에드워드의 말과 그의 얼굴 표정에 충격을 받는데 그의 말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한편 윌을 알고 그의 친절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셰이엔이 이길 것이고 아마도 윌을 그 장면에서 지워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러스티도 군중 속에 앉아서 그의 팀 동료를 걱정하고 있고 아이리스가 그에게 다가와 옆에 앉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러스티는 그녀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말했다. 편하게. 아이리스는 윌을 응원하며 그를 지지했다. 러스티는 놀라서 그녀에게 앉아서 응원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저 남들 따라가는 줄 알았던 누군가에게. 아이리스는 웃으며 윌은 그냥 누구나 아니라고 말하고 그녀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그녀를 위해 한 일이에요. 한편 줄리어스는 콜레트를 약간 놀리며 즐거워했고 윌과 셰이엔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서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서로 다툴 때까지. 콜레트는 줄리어스로부터 도망치며 윌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려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율리우스는 그녀를 조롱하며 계속 도망치면 사람들이 그녀의 대지의 공주라는 칭호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격분하여 그가 다시 그런 말을 하면 정말로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율리우스는 자신에게 마법을 걸어 여러 개의 분신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다른 팀들과 맞서게 합니다. 하지만 비냐르는 율리우스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분신들이 공격하기 전에 재빨리 마법을 걸어 무력화시킵니다. 분신들은 공격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율리우스의 분신들은 폭발하며 얼음 조각을 떨어뜨립니다. 비그날이 조각을 집어들고 줄리어스가 사용한 마법의 종류에 대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어떻게 알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한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셰이엔과 윌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이제 누가 이길지 확신할 수 없다. 셰이엔의 친구 조던도 셰이엔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셰이엔이 이기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다고 생각했고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친구 리릴에게 셰이엔이 윌을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친구 라이릴에게 샤이엔이 윌을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정도. 한편 윌은 어린 시절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공부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늘 실패자라고 불렸죠. 셰이엔이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윌은 그걸 이기심으로 여겼고 그저 혼자 있고 싶었고 모두에게 잊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셰이엔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때 혼자 있기로 했습니다. 이제 셰이엔은 주문을 외워 불새를 소환하여 윌을 공격합니다. 윌은 불새를 물리치고 핵을 얻으면 셰이엔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셰이엔을. 이때 에드워드 교수를 포함한 모두가 셰이엔이 그렇게 강력한 생명체를 소환한 것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마기아 판더팀이 대회 참가를 위해 멤버들을 보냈고 일부는 관찰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셰이엔의 실력에 감탄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며 스카우트하려 합니다. 셰이엔 앞에 선 윌은 그에게 이유를 묻지만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셰이엔은 더욱 화를 내며 윌에게 자신처럼 분노하고 증오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자신을 증오하듯이 말입니다. 윌은 자신도 그를 증오하며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한 복수의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모든 괴롭힘에 대한 복수를 말이죠. 그러고는 셰이엔에게 왜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미워하고 괴롭혔는지 묻습니다. 윌이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셰이엔은 미친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셰이엔은 윌의 끈기, 희망,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싫다고 설명합니다. 항상 그를 무시했죠. 그는 항상 관심을 받기 위해 그를 괴롭혔습니다. 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셰이엔은 더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무시당할수록 윌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윌에게 자기가 말할 때마다 자신을 쳐다보고 다시는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윌은 공격용 안경을 쓰고 검을 잡고 준비합니다. 싸워야 해. 샤이엔이 원하는 거니까. 샤이엔은 자신의 매를 시켜 윌을 끝내려 하지만 윌리 매를 향해 돌진하자 매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샤이엔은 포기하지 않고 윌을 끝장내려 또 다른 마법을 걸지만 콜레트가 딱 맞춰 나타나 그들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윌은 장벽을 눈치채지 못하고 부딪혀 땅에 넘어집니다. 땅에 쓰러집니다. 화가 나고 완전히 망가진 콜레트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윌은 일어서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줄리어스는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콜레트는 줄리어스를 공격하자마자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윌에게 줄리어스를 따라가 싸움을 끝내라고 하고 자신은 셰이엔을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셰이엔과 함께 윌은 그녀를 비웃고 검을 잡고 걸어갑니다. 셰이엔은 계속 소리 지르며 윌을 불러 싸우라고 합니다. 한편 줄리어스와 그의 팀은 전장에 도착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왕관에 도착하여 승리까지 불과 몇 걸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윌리 전속력으로 달려와 군중 위로 뛰어넘어 바로 줄리어스 앞에 착지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이비가 빛의 탑에 있는 방에서 특정한 곳에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합니다.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아이스팀 멤버인 시리자는 들어와서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가볍게 쳐서 깨운다. 시리자는 아이비에게 마기아 반더로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아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비에게 관찰자들로부터 온 편지를 건네주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아이스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명단이 들어있다. 명단 맨 위에는 강력한 경쟁자인 줄리어스가 있다. 시리자는 아이비에게 줄리어스를 지적하고 아이비는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가 합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동의한다. 시리자는 율리우스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며 심지어 그녀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언젠가 반더의 마법, 율리우스와 윌의 계속되는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율리우스는 윌을 보고 기뻐하며 만약 상대하지 않고 이겼다면 다른 것이라면 지루했을 거예요. 윌은 줄리어스가 사과할 때까지 경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돈인 교수와 난쟁이들. 줄리어스는 윌의 말을 듣고 웃으며 그를 약하다고 부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긴다. 훈련할 테스트 대상 이상입니다.
율리우스는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두꺼운 얼음 안개를 만듭니다. 윌은 그들의 움직임 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하려 한다. 그들의 위치를, 그들이 자신을 포위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큰 얼음공이 윌을 공격한다. 윌은 그것을 피하고 줄리어스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윌은 공격하려 하지만 또 다른 얼음공이 그를 마치고 그는 줄리어스에게 다가갈 수 없다. 줄리어스는 그를 조롱하며 그들이 아직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갑자기 모두가 충격을 받고 전장에 6개가 넘는 줄리어스의 분신이 있는 반면 윌은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다. 그는 줄리어스가 환영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율리우스가 윌을 공격하며 빙결 마법을 걸어요. 그때 율리우스의 힘에 모두들 경악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이비의 비밀 마법,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비기 중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윌도 충격을 받고 율리우스에게 아이비의 마법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묻습니다. 율리우스는 웃으며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주장하며 단련을 통해 익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윌에게 아이비가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고 곧 자신이 아이비를 뛰어넘어 마기아 반더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비에 대한 율리우스의 무례함에 화가 난 윌은 주변의 얼음을 부수고 최대한 빠르게 율리우스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줄리어스의 분신이 동시에 그를 공격하며 명령을 정확히 따릅니다. 윌은 훨씬 강력한 방어막을 친 진짜 줄리어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방어막은 윌이 뚫을 수 없습니다. 줄리어스는 윌을 비웃으며 또 다른 마법을 씁니다. 윌과 방어막을 함께 삼킬 거대한 얼음공을 만들어냅니다. 방어막과 함께 윌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모두 줄리어스의 능력에 여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교수조차 줄리어스가 마법사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점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줄리어스는 모두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이 아이비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리스는 전투를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분석한다. 그녀는 이 전투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감에 차 있다. 윌은 검으로 얼음 장벽을 깨고 나오며 침착할 기회를 준 줄리우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는 화가 난 채로는 자신을 제어하거나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줄리우스에게 말한다. 제대로. 줄리우스는 좌절하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윌을 굴욕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순식간에 윌은 줄리우스의 팀원들을 뛰어넘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제압한다. 그들은 쓰러지고 줄리우스의 분신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지고 줄리우스의 분신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윌은 줄리어스에게 그의 마법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주문조차도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줄리어스가 아이비의 주문을 팀원들의 도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 주문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고 밝힌다. 줄리어스의 능력으로는 잠깐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윌은 그 후 줄리어스에게 아이비와 맞설 수준이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도전할 수도 없다고. 줄리어스는 충격을 받고 윌이 어떻게 자신의 속임수를 알아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격분하여 윌에게 무작위로 주문을 걸지만 윌은 차분하고 집중하며 모든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다. 줄리어스는 점점 더 긴장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한다. 윌이 그의 속임수를 알아챘지만 어떤 줄리어스가 진짜인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진짜가 누구인지. 줄리어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윌이 자신의 복제품이 아닌 자신을 향해 달려온다는 것을 깨달아. 그의 복제품들이 아닌 자신에게로. 줄리어스는 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장벽을 만드는데 하지만 윌은 얼음 장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뚫어버려. 줄리어스는 물러서며 그에게 어떻게 자신 중 진짜를 알아챘는지 묻고 진짜가 누구인지. 윌은 간단히 인간의 체온은 36도에서 37도 사이이고 얼음으로 만들어진 복제품들은 더 차갑기 때문에 그 차가움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고 대답해. 다리에서 스며 나오고 있어요. 줄리어스는 자신의 복제품들을 보고 그것들이 모두 차갑다는 것을 깨닫고 윌의 날카로운 지능에 더욱 분노합니다. 그는 재능 없는 자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알아내고 자신의 계획을 폭로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윌은 아이비를 어릴 적부터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둘 다 고아였고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아이비가 마술을 부리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 아이비의 마술을 더 잘 이해합니다. 한편 아이비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상심합니다. 아이비는 자신의 조수에게 줄리어스가 자신을 대신하는데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윌을 생각하며 그가 줄리어스 대신 자신의 곁에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줄리어스 말고. 그때
윌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진 줄리어스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윌처럼 실패한 자가 마기아 반드레의 마법을 이해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윌에게 무작위로 마법을 걸지만 윌은 검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자 줄리어스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기절합니다. 일어난 일에 놀라서 말이죠. 윌은 그를 더욱 놀라게 하려고 줄리어스에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주문이 아이비가 배운 것의 기초는 그녀가 겨우 2살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못했다. 줄리우스는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마법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비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기아 반드레가 되기 전에 주문을 외워야 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줄리어스는 제어력을 잃고 자신을 10개가 넘는 복제체로 만든다. 이전에 만들 수 있었던 4개보다 훨씬 많은 수다. 하지만 윌은 복제체의 수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줄리어스나 그의 복제체가 사용하는 어떤 주문이든 그는 쉽게 막아낸다. 그는 첫 번째 복제체로 달려가 검으로 파괴합니다. 원본인 줄리어스는 달리면서 주문을 외우며 복제체들에게 윌을 끝장내라고 명령합니다. 윌을 제거하라고. 하지만 윌은 자신의 속도와 기술을 이용해 하나씩 모든 복제체들을 쓰러뜨립니다. 줄리어스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윌은 그를 쫓습니다. 줄리어스가 지쳐 멈춰서서 윌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윌은 그를 공격합니다. 그의 얼굴을 강타하여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를 세게 날려 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그 순간 처음 들리는 목소리는 마네의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외치며 그 순간 우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는 마네의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외치고 있다. 재능 없는 윌리 10,000명이 넘는 줄리어스를 이겼다고 발표하며 점수. 관중들은 충격에 빠져 윌을 응원합니다. 러스티는 친구를 위해 기뻐하고 멀리서 그를 본 콜렛은 그에게 달려가 기뻐합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왕관을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윌리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어서자 이미 왕관을 차지한 비그넬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그넬이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비그넬이 대회에서 이겼지만 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난쟁이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샤이에는 멀리서 윌을 증오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를 파멸시킬 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맹세하며 밤에 윌, 콜레트, 워크너 교수, 그리고 러스티는 진화해 식당에 모이는데 모든 난쟁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줄리우스에게 맞서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모두 그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며 심지어 워크너 교수조차도 윌을 자식처럼 여기며 지난 기간 동안 윌을 돌봐준 도난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도난은 윌에게 기관에서 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곧 탑으로 갈 것인지 묻습니다. 콜레트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너무 셰이엔 때문에 게임 내내 바빠서 싸우느라 정신없었어요. 러스티가 윌에게 셰이엔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윌은 그에게 식당에 초대하러 갔지만 셰이엔이 한 말은 자기처럼 재능 없는 사람과는 절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도나는 윌을 안심시키며 줄리어스에게서 정의를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모두 웃습니다. 한편 줄리어스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슬퍼 보입니다. 대회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스팀에 뽑히지 못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못해서 진화와 난쟁이들에게 진정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두들 그를 조롱하며 그의 처지를 비웃고 있습니다. 워크너 교수는 콜레트에게 내일이 궁금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학교 학생들이 윌을 훨씬 더 잘 대해주도록 콜레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윌을 대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더 나아질 것이고 다음 날에는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콜레트와 함께 학교에 간 윌은 2명의 학생이 자신에게 달려와 알디무스에서 함께 점수를 모을 팀에 합류할지 묻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디무스에서요. 윌과 콜레트는 놀라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2명의 학생이 더 와서 처음 2명과 말다툼을 하며 윌리 그들을 선택해 다른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모두 윌리 자기 팀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윌리 재능이 있고 알디무스에서 몬스터 사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알디무스에서 콜레트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화를 내며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윌을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원한다고.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윌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윌을 괴롭혔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윌을 보니 나비들이 그의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본다. 윌은 기뻐서 펄쩍 뛰며 친구가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콜레트는 눈에 띄게 화가 나서 그들과 말다툼을 시작하고 그들도 맞받아친다. 윌리 바쁘다고
내일 쇼핑 가기로 했다는 변명을 하게 만들면서 마리아 콜레트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뛰어올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매우 창피해했어. 윌과 데이트할 거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학교 전체가 둘이 사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녀와 윌이 사귀는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때 친구 로즈가 들어와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내일 뭘 할 거냐고 물어봐. 내일. 콜레트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고, 로즈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려면 윌과 데이트를 해서 알디무스 팀에 들어오라고 했던 학생들 앞에서 그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마리아. 한편 윌은 방에서 러스티와 함께 있습니다. 러스티는 그에게 내일 알디무스에 갈 거냐고 묻습니다. 윌은 콜레트와 함께 쇼핑을 갈 거라고 대답합니다. 콜레트가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필요한 마법 용품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콜레트는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윌을 기다립니다. 윌을 보자 콜레트는 기뻐하며 윌은 오늘 콜레트가 아주 예쁘다고 말합니다. 콜레트는 수줍어하지만 갑자기 러스티가 그들에게 달려오자 놀랍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콜레트는 윌을 쳐다보고 윌은 러스티가 함께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쇼핑을 좋아해서 몇 가지 물건을 사야 해요. 러스티는 콜레트가 윌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놀려요. 그리고 콜레트 대신 윌의 손을 잡아서 그녀를 짜증나게 해요. 여행 내내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둘만 있게 두지 않아요. 결국 콜레트는 화가 나서 혼자 앉아 있어요. 윌은 그걸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요. 콜레트는 러스티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하고 윌은 러스티가 자신과 오랫동안 친구였고 특히 윌이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가까웠다고 설명해요. 특히 러스티가 어렸을 때 자신을 돌봐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때 러스티가 와서 그들의 대화를 방해해요. 콜레트는 윌에게 칼을 고치러 가라고 하고 자신과 러스티는 나중에 따라갈 거라고 말한다. 곧 윌이 가자마자 콜레트는 러스티와 말다툼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털어놓는다. 한편 윌은 걷다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소녀를 만난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능력을 매우 좋아해서 기뻐한다. 그녀가 거기에 서서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놀랍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도착하자 윌은 줄리어스, 비냐르, 셰이엔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라자나는 연말에 모든 학생들을 위한 실습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고한다. 그녀는 그들이 5명이 함께 알디미스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셰이엔은 그 생각에 기뻐하지 않고 윌을 팀에 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줄리어스도 마찬가지로 마지못한 듯 보이며 윌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셰이엔이 그를 막고 윌을 잡아 때리려고 합니다. 이때 비냐르가 개입하여 그들을 꽃과 나무로 둘러싼 환영 마법을 겁니다.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그는 마법사들이 언제부터 난쟁이처럼 괴롭히는 짓을 했냐고 말합니다. 이 말에 모두 진정되고 않습니다. 비냐르는 라자나에게 계속하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윌리, 그들에게 없는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알디미스에서 엄청나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잃을 수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셰이엔과 줄리어스는 윌의 고개 같은 기술을 비판하며 그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경쟁에서 보여준 그의 기술을 싫어하며 그를 팀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그날은 그런 말을 하는 건 2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윌리 그들의 기술로 그 둘 모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윌리 경쟁에서 이룬 모든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괴물을 물리치고 함정을 피하고 그의 날카로운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라자나가 첫 번째 게임에서 뛰어났지만 그녀를 존중하며 그녀가 원한다면 윌을 팀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자나는 미래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최고 학원에 들어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으로 만들겠어요. 윌은 놀라서 그녀에게 번개그룹에 가입했냐고 물었다. 라자나는 그들이 자신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에게 솔직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학원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 학원을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이미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녀는 그들처럼 되고 싶고 최고 학원이나 빛의 탑에 가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녀의 진정한 목표는 5번째 마기아 반더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모두 동의하냐고 묻고는 컵에 동전을 던졌다. 모두 동전을 던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음에 동의했다. 서로 밀어주고 함께 견뎌내야 합니다. 회의 후 윌은 자신을 걱정하는 코렛과 러스티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라자나 팀의 실습 훈련에 참가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그는 학교에 가서 와크너 교수의 수업에 참석합니다. 와크너 교수는 10일 후에 일주일간 실습 훈련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1층부터 10층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일주일에 100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지만 그는 상황이 위험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알데마즈에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구역이 있는 캠프가 있을 것입니다. 철수할 것이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교수님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10일 후 모두 알데마즈에 모여 워크너 교수님과 에드워드 교수님께서 규칙을 설명하고 아리아스를 소개합니다. 콜레트는 위를 떠나지 않고 라자나 팀에 남습니다. 전체 아카데미가 알데마즈에 모인 동안 마기아 반더 카리아드는 빛의 탑에서 로갈이라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갈은 다른 마기아 반더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가 이 임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카리아드는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리아드는 하늘의 장벽이 붕괴 직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데마즈에서 워크너 교수가 훈련 시작을 알립니다. 위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비그날이 주문을 걸어 그들을 들어올리게 하면서 라자나는 그를 진정시킨다. 공중으로 들어올려 알데마즈의 깊은 지역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거대한 개미떼를 마주친다. 윌은 공격하고 사냥하고 싶어 하지만 비그날이 라자나가 온다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전사 가문 출신이라 그녀가 그 임무를 맡을 거야. 실제로 그들이 말을 마치자마자 라자나는 단 한 번의 주문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모든 개미떼. 그들은 계속 걸어가며 더 많은 괴물들을 마주합니다. 윌을 제외한 모든 팀원들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물리칩니다. 윌은 몬스터를 물리치려 할 때마다 팀원들이 마법으로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그는 끊임없는 마법 사용에 불안해하고 압도당하며 때로는 팀원들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는 몬스터를 발견하고 다른 누구보다 빨리 사냥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비그날이 이미 다른 마법으로 또 다른 몬스터 무리를 물리친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의 속도에 충격을 받아서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점수를 가져가고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비냐르는 윌리 그들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말하며 라자나의 판단에 의문을 표합니다. 라자나의 판단에 대해 의심을 나타냅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윌리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라자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며 언제 윌리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냥을 마치고 자신의 구역을 떠나면서 몬스터들의 시체를 두고 갑니다. 윌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시체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윌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몬스터들이 약하고 그들의 점수는 너무 낮아서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윌은 놀라서 직접 시체를 수습하여 점수를 얻습니다. 윌이 화가 난 것이 분명해서 콜레트가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윌은 팀의 신뢰를 얻으려면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라자나가 하루가 지났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영을 하고 비냐르는 다가오는 괴물들을 쫓아내기 위해 환영의 불을 만듭니다. 다가오는 괴물들을 겁주기 위해 윌은 그의 마법에 놀랍니다. 라자나는 윌에게 팀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부탁합니다. 윌은 생각 없이 가방으로 달려가 음식을 꺼내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그가 비냐르에게 가자 비냐르는 그를 멈춰 세우며 자기가 가져가겠으니 음식을 치워두라고 말합니다. 윌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윌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비냐르는 자신이 엘프 혈통이며 엘프들은 자신들보다 낮은 자들에게 만져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보다 낮은 자들에게 만져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 음식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라자나뿐인데 그녀는 비냐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콜레트는 그의 말에 화가 나서 모두 같은 팀이고 서로에게 우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우월한 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윌은 그가 이것이 그들의 문화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를 멈춥니다. 요정의 관습. 이 순간 라자나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쉬고 나면 다음 일이 있다고. 목표는 네비로스라는 괴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네비로스가 그 종류 중 마지막이며 혼자서도 110점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 네비로스는 10층에 있고 그녀는 이 몬스터를 목표로 이 팀을 특별히 구성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아무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요. 그들은 네비로스가 여전히 10층에 있으며 아직 상대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라자나는 컨디션이 좋을 때 먼저 네비로스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입니다. 그 후에는 약한 몬스터들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몬스터를 물리친다면 그들은 기관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10층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한 지름길을 찾아야 합니다. 윌은 몬스터 때문에 다소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겨우 오전밖에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고 아이비를 목표로 삼아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결국 지름길을 찾아 10층에 빠르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착하자 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몬스터들의 시체들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다른 팀이 이미 자신들을 사냥했을까 궁금해한다. 비냐르는 그들이 10층에 도착한 첫 번째 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10층에 윌은 몬스터의 시체 앞에 멈춰서서 몬스터가 마법이 아닌 배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 라자나는 잠시 멈춰서서 이곳이 네비로스의 소굴이라고 말한다. 들어서자마자 윌은 공기 중에 섬뜩한 고요함을 느낀다. 갑자기 몬스터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충격을 받는데 마력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쉽게 죽였다는 뜻이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이런 일을 했을지 알아내려고 한다. 바로 그때 윌리 윌을 보고 모두에게 괴물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괴물이 떨어져 비냐르를 공격해 기절시키자 모두 당황하고 그 아래 땅이 무너집니다. 모두 떨어지고 윌은 비냐르를 붙잡으려 하지만 떨어지는 돌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괴물의 공격으로 인해 그 지역 전체가 흔들리고 다른 팀들과 캠프들도 그 진동을 느낍니다. 팀은 자신들이 11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아카데미의 지정 경계를 넘어 매우 위험한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는 고위 마법사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윌도 11층으로 떨어지지만 비냐르와는 다른 곳에 떨어집니다. 그는 비냐르의 팔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자나와 콜레트도 11층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라자나는 콜레트에게 흩어져 있으면 괴물들에게 쫓겨 죽을 수 있으니 다시 팀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으면 괴물들에게 쫓겨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비냐르는 어린 시절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윌리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는 소리에 깨어나 윌리 혼자서 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혼자서 해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윌은 그가 깨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팔을 도우려 한다. 하지만 비냐르는 그를 멈추며 자신이 직접 치료하겠다며 만지지 말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팔을 감싸고 윌에게 나머지 팀원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11층에 하루 이상 머무를 수 없으며 10층으로 돌아가 거기에 있는 괴물을 어떻게 할지 알아내야 한다. 10층으로 돌아가 거기 있는 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야 한다. 아카데미로 돌아와 보니 괴물들이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캠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시에 몇몇 교수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머리가 잘린 채 죽어 있었다. 워크너 교수는 다른 층의 교수들에게 연락하여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올해 알데마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군가가 이 음모의 배후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음모 말이죠. 동시에 에드워드가 그에게 달려와 알데마즈에 이상이 생겨서 올해 실습 훈련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한편 윌과 부상당한 비뇰은 11층을 계속 걸어갑니다. 비뇰은 가끔 접근하는 괴물을 감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탐색 마법을 씁니다. 다가오는 괴물들을요. 윌은 그 마법 때문에 지칠 거라고 말합니다. 비뇰은 윌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 마. 윌은 특정 거리 이상에서는 주문이 효과가 없고 그 거리를 넘어서면 비뇰에게 제대로 시전하라고 알려주겠다고 대답한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비뇰에게 제대로 주문을 걸도록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만약 몬스터가 공격해 온다면 곧 마법이 필요할 테니 긴장을 풀고 마력을 아껴두라고 부탁한다. 그들에게 공격해 온다. 윌리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 마리의 몬스터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주저없이 재빨리 달려가 몬스터들을 쓰러뜨리려 한다. 비뇰은 윌의 침착함과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놀라 불안한 마음으로 무작위로 주문을 시전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제어하는 모습에 놀란다. 비뇰이 윌에게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몬스터 중 하나가 그를 공격한다. 윌리 재빨리 그를 구하지만 비뇰은 괴물을 보고 너무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괴물을. 그 순간 비뇰은 자신에게 매우 실망하여 윌에게 자신이 윌리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6년 동안 아카데미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가족과 팀 모두 탑에 들어가 마기아 반더팀에 합류했지만 자신만 제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환영 마법이 불의 환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진짜 불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족은 그에게 극도로 실망했고 그들은 걔네들 중에 제일 약하다는 이유로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하나가 말했듯이 그들은 남은 자들로 여겨진다고 윌에게 말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라하나가 코렉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관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마기아 반더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힘이 아니라 진정성에 기반하여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해부터 진정한 마법을 가진 아이비 같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녀를 선택했죠. 비뇰은 어렸을 적 엘레오노어라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윌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기아 밴더 4인 중 한 명이 된. 둘 다 마법을 사랑했지만 엘레노어는 특별했고 어릴 적부터 진짜 재능이 있었어.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기관이 그녀를 선택했고 그에게서 강제로 데려갔어. 이 모든 세월 동안 비뇰은 그녀를 따라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였어. 윌은 그에게 자신과 엘레노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해. 자신과 아이비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이야. 그는 비뇰을 위로하며 그가 놀랍다고 말하고 격려해줘. 그는 비뇰이 다시 회복해서 힘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그를 지켜줄 거라고 말해. 괴물들과 싸워. 정말로 윌은 혼자서 모든 괴물들과 싸우고 비뇰은 자랑스럽고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윌이 견뎌내고 지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가족과 팀처럼 자신을 버리지 않은 윌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순간 키키가 경고음을 울리고 윌은 주위에 괴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주위에 비뇰은 탐색 주문을 걸지만 근처에 괴물은 없다. 윌은 알디무스가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끝났으니까. 갑자기 그들은 알디무스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생명체를 발견한다. 그것은 이상한 녹색 액체를 방출하여 주변을 뒤덮고 거대한 불이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괴물이요. 윌은 비뇰에게 이 괴물들은 바카르라고 불리는 위험한 존재이며 극도로 단단한 몸 때문에 물리적이거나 마법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매우 강하죠. 이 괴물들은 아카데미에서 마법사들의 적이라고 분류되며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환영 마법입니다. 윌은 혼자서는 괴물들을 쓰러뜨릴 수 없으니 비뇰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혼자서는 무리예요. 비뇰은 당황하며 자신의 환영 마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무 약해. 그가 울기 시작하자 윌이 그를 진정시키며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모두 실수하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 비뇰은 이번에 실수하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윌은 그를 안심시키며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 죽지 않는다고. 꿈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윌은 검을 잡고 괴물에게 달려들며 비뇰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한다. 윌의 검이 괴물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 비뇰은 윌의 말대로 시도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환영 마법을 걸었을 때 그것은 여전히 약했고 몬스터는 윌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몬스터가 윌에게 불을 뿜었지만 키키는 불 앞에 서서 윌을 보호하려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순간 윌은 비뇰에게 다시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를 믿는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비뇰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이 한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윌의 말은 그에게 자신감과 다시 자신을 믿는 원동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환영 마법을 걸었고 이번에는 효과가 있어서 몬스터에게 영향을 미쳐 물리쳤습니다. 윌은 그를 위해 정말 기뻐하며 비뇰은 윌에게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전에 그에게 했던 나쁜 말들에 대해 사과합니다. 윌은 그에게 항상 자신을 놀라운 엘프이자 자신의 롤모델로 여겨왔고 그의 능력을 결코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콜레트, 리안나, 키키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키키가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러스티의 소지품에서 마법 지도를 꺼내며 그 지도가 그들이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길을 찾는데 한편 줄리어스와 셰이에는 여전히 11층에 있습니다. 둘 다 극도로 목이 마르고 지쳐 서로를 견딜 수 없습니다. 갑자기 괴물 소리가 들린다. 셰이엔이 그것들을 보니 그 괴물들이 알디미스에서 자신과 윌리 함께 있을 때 윌리 물리쳤던 것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깨닫는다. 셰이엔은 매우 화가 나서 괴물들 앞에 서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그는 줄리어스에게 자신의 복제체 여러 개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그는 엄청나게 화가 났다. 왜냐하면 이 괴물이 윌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괴물이기 때문이다. 괴물의 수는 엄청나서 다른 팀들과 학원의 교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에드워드 교수님이 워크너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막으려 합니다. 워크너 교수님은 대부분의 팀들이 8층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팀을 모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8층을 넘지 못했대요. 리안나 팀만 10층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에드워드 교수님은 10층이 매우 넓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찾는 것은 위험하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워크너 교수님은 키키의 도움으로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콜레트와 리안나는 지쳐있고 콜레트는 걸을 때마다 가방에서 물건을 던져 윌리 그들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때 리안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사과합니다. 그녀의 큰 야망 때문에 그들을 11층으로 몰아넣었어요. 콜레트는 그 모든 일이 그들을 놀라게 한 괴물 때문이었지 리안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을 놀라게 한 괴물 때문이라고요. 서로 책임을 묻겠다면 자기도 원치 않게 팀에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본인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콜레트는 윌리 와서 그들을 찾을 거라고 리안나를 안심시켜요. 그들을 찾을 거라고요. 이때 윌은 드디어 샤이엔과 줄리어스에게 도착하고 놀라게 된다. 샤이엔이 이미 혼자서 몬스터 떼를 전부 물리쳤다는 것을 보세요. 샤이엔은 윌을 보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화를 냈어요. 윌은 그러나 행복해하며 채연에게 자신이 그와 줄리어스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코렛과 리안나에 대해 묻지만 채연은 그들이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코렛과 리안나는 두 명이 마법사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데 그중 한 명은 그들의 교수의 머리를 잘라내고 가지고 놀고 있다. 코렛은 그들이 누구냐고 묻고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가짜 하늘을 파괴하기 위해 온 평범한 악당들이라고 말한다. 가짜 하늘을 파괴하기 위해 온 평범한 악당들이라고. 코렛과 리안나는 그들이 마기아 반더베리어를 언급하는 것이며 악당들이 그들을 목을 베는 주문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침 윌리 도착하여 검으로 주문을 푼다. 갑자기 수탉 짐승이라 불리는 거대한 생물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윌은 그것을 보고 모두에게 자신이 이 생물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270점의 가치가 있으며 가장 위험한 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도망쳐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비그날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칩니다. 비그날은 자리를 지키며 환영해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생물을 벽을 부수고 비그날을 공격합니다. 윌리 재빨리 그를 구하고 둘은 도망쳐서 겨우 탈출한 후 멈춘다. 숨을 고르다. 그들은 윌에게 그 생물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그 생물이 25층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놀라서 그것이 어떻게 11층까지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리안나는 그것이 전에 만났던 마법사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윌은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는 괴물들을 내려다봅니다. 줄리어스는 화가 나서 이대로라면 탈출할 수 없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윌은 그들에게 거대한 수탉 짐승을 물리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른 괴물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다른 괴물들은 흩어질 것이고 그들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리우스는 그런 괴물을 혼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묻습니다. 윌은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은 마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는 그를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비그날이 나서서 윌리 전에도 자신을 여러 번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은 윌을 100% 신뢰한다고 말하고 리안나에게도 그와 같이 믿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리안나는 과거에 팀에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하며 동의합니다. 그때 처음부터 그가 리더였어야 했고 그들은 그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명령들. 셰이엔도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줄리어스는 그들에게 윌의 말을 듣지 말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윌은 자기가 그의 도움 없이는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줄리어스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아이비의 또 다른 비밀 주문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줄리어스는 동의하고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은 모두 수탉 짐승 주위에 모여 그것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뛰어다니며 괴물의 주위를 흩뜨립니다. 줄리어스는 자신의 복제체 여러 개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은 모두 괴물을 공격합니다. 동시에 공격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괴물의 날개가 매우 강하고 어떤 공격에도 몸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격이 통하지 않아요. 윌조차 괴물에게 뛰어올라 검으로 찌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먹히지 않아요. 윌은 율리우스가 마법을 걸어 괴물을 파괴할 때까지 괴물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 해요. 하지만 율리우스가 아이비의 마법을 걸자 괴물은 저항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윌은 이것을 예상하고 예비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리안나에게 율리우스의 마법 때문에 괴물의 날개가 이제 느려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개미떼를 처리했던 것처럼 괴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개미떼 말이에요. 리안나는 그의 명령에 따라 달리지만 갑자기 앞에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마법을 막는 장벽이 나타납니다. 윌에게 번개가 떨어집니다. 키키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주위에 장벽을 치려 하지만 번개가 너무 강력해서 장벽과 윌의 안경을 파괴합니다. 한편 워크너 교수와 에드워드 교수는 마법 수정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오고 있습니다.
마법 수정구를 통해 전개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워크너 교수에게 서둘러 달라고 말합니다. 윌은 부러진 안경에 놀라 땅에 쓰러집니다. 그 안경은 아이비가 준 선물이었죠. 리안나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괴물과 맞설 것이라고,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비그넬은 리안나 곁에 있겠다며 둘이 함께 괴물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말이죠. 콜레트는 그들을 말리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셰이엔도 초조해하며 도망치고 싶지만 비그넬과 리안나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윌은 셰이엔에게 자신을 때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안경이 부서진 후 불안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셰이엔이 그를 세게 때리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다 그의 탓이며 괴물과 싸우게 만든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그가 포기하고 모두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건 옳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윌이 피를 흘릴 때까지 계속 그를 칩니다. 그러자 윌은 스스로 그를 멈추고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검을 잡고 리안나와 비그넬에게 합류합니다. 셰이엔은 놀라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윌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콜레트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윌이 누구보다 더 무서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칼을 든 유일한 사람이고 괴물들과 근접전을 벌여야 하니까요. 마법 지팡이로 원거리에서 싸우는 것과는 달라요. 그는 항상 무서워했지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도망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녀는 지팡이를 잡고 그들과 함께 괴물과 싸웁니다. 괴물을 윌은 비그넬과 리안나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스탁 괴물의 날개를 직접 잘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콜레트가 윌리 날개를 자르러 갈 동안 그를 보호하는 주문을 겁니다. 하지만 스탁 짐승이 자신 주위에 장벽을 치고 여러 개의 번개를 쏘아냅니다. 그때 샤이엔이 불새를 타고 나타나 가장 강력한 주문을 걸어 자신의 새가 스탁 짐승을 공격해 날개를 자르게 합니다. 하지만 주문이 통하지 않고 스탁 짐승이 새를 파괴합니다. 모두 충격에 휩싸입니다. 샤이엔은 마법 지팡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윌 또한 검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할 때 갑자기 수정 하나가 윌 옆에 떨어집니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마법 지팡이 그리고 칼이라고 반복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셰이엔이 그의 의도를 알아챌 때까지 그는 불마법을 걸어 윌의 칼에 던졌습니다. 칼이 마법을 흡수하자 칼에서 불꽃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윌은 마법 지팡이와 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에드워드 교수를 포함해서 수정구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정구를 통해서 윌은 스탁 짐승을 향해 달려가 그것 위로 뛰어올라 칼로 그것을 베었습니다. 칼로 그것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아카데미 전체가 윌을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콜레트는 그들에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몬스터 무리가 다가오자 모두 충격에 휩싸입니다. 비그넬은 몬스터들이 왕이 죽은 것을 알아챘을 거라고 말합니다. 콜레트는 그들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그리고 모두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몬스터 중 하나가 율리우스를 공격하려 하자 에드워드 교수와 바트너 교수는 서둘러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갑자기 빛이 그 지역을 가득 채우며 몬스터들을 소멸시키고 학생들을 구합니다. 그들은 마기아 판도르의 빛의 왕이 그들을 돕기 위해 직접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접 도와주러 온 것입니다. 윌은 놀라서 왕이 왜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인사하며 용감하게 싸웠다고 칭찬합니다. 왕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윌은 왕과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은 윌을 내려다보며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돌아가 알디마즈를 나와 아카데미로 향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은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11명이 넘는 교사들이 사망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팀은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속상해하며 묻습니다. 알디마즈에서 본 두 악당에 대해서. 콜레트는 그들에게 학원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들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라자나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 훌륭한 팀이었고 이 팀이 훈련 중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라자나는 배가 고팠고 콜레트는 사과 한 접시를 가져와 라자나에게 먹입니다. 하지만 라자나는 하나, 둘 먹는데 그치지 않고 접시째 다 먹어치웁니다. 윌리 먹을 것이 없어서 콜레트는 속상해합니다. 라자나는 알디마즈에서 많은 마법을 사용했는데
그 때문에 기력이 많이 소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많아서 많이 먹는데 평소랑 다르네요. 그녀는 계속 윌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줄리어스는 계속 윌을 놀리고 콜레트는 음식을 가져와서 그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거의 질식할 뻔할 정도였습니다. 셰이엔은 윌에게 알디마즈에서 어떻게 했고 검이 어떻게 그의 마법을 흡수했는지 묻습니다. 흡수했는지 질문합니다. 줄리어스가 다시 말을 시작하며 별것 아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줄리어스가 다시 윌을 비웃자 키키는 참다 못해 그의 얼굴을 핥힙니다. 윌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라자나는 그들에게 워트너 교수나 에드워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신은 일어난 일이 매우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윌은 알디마즈의 어린 소년을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그 소년에 대해 묻습니다. 친구들은 그 소년이 마법 능력이 없는 펀트라이브 출신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알디마즈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잡이로 여겨지며 알디마즈 지하층을 발견했습니다. 윌은 그 소년에 대해 이상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더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윌은 칼 연습을 하러 내려갑니다. 줄리어스, 샤인, 그리고 비그넬은 위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어떻게 부상을 입고도 훈련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셰이엔은 짜증을 내며 윌리 칼을 훈련하고 쥘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위에서 윌을 부르며 싸움을 걸어요. 윌은 그를 보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윌은 그를 바라보며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샤이엔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데 다친 상태고 모두가 그를 진정시키려 한다. 진정하라고. 싸움은 나중에 하라고 그에게 말하며 셰이엔은 태그 배틀 토너먼트 때 윌리 언젠가 작은 싸움을 하자고 약속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윌은 동의하고 칼을 잡고 셰이엔과 싸웁니다. 둘은 서로를 쫓아다니며 웃고 즐겁게 싸우는데 셰이엔은 마법도 씁니다. 그리고 윌리 그들을 피해요. 그들은 학원 안에서 뛰어다녀요. 워크너 교수님이 그들을 뒤쫓으며 그들이 하는 짓을 막으려고 해요. 에드워드 교수님은 무관심하게 지나가요. 그들은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시험이 끝날 시간이에요. 윌은 종이를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시험을 끝내고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고 아이비를 만나는 데 집중해요.